네, 시작할까요? 안녕하세요. 네, 공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 오늘 나간 자료 있죠? 그래서 첫 시간에는 최신 판례 추력 자료부터 한 다음에 이제 그거 보고 나서 쟁점 정리 형법으로 해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쫙 훑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는 형법 최신 판례 추록 8월 15일 공부까지로 써 있는 거 있죠? 그 절 펴두시고요. 자, 지금 자료 자체는 우리 시험 자체가 내년 1월 시험이 지금 올해 6월 선고된 최신 판례까지 출제된다고 이제 돼 있으니까 지난번에 2개년 최신 판례 강의할 때는 판례 공부일자 기준으로 해가지고 드렸고 한 4월 말 5월 초 지금 선고된 판례까지 지난번에 2개년 최신 판례 강의에서 다룬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 이제 추가해가지고 6월 말, 그러니까 6월 선고 판례까지 이제 추가해가지고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까지 이제 정리하고 들어가셔야 되고요. 자, 어차피 이제 형소법도 당연히 예정돼 있으니까 그냥 같이 얘기하면 지금 추가되는 판례 한정해가지고 보면 형법은 그렇게까지 중요한 판례가 한두 개는 또 중요한 게 있긴 한데 그렇게까지 개수로 따지면 중요 판례가 많진 않거든요. 지금 추가로 드린 자료 중에서. 근데 형사소송법 같으면 당장에 개정법 9월 시행이죠. 올해 9월 시행된 개정법도 추가로 중요하게 정리하셔야 되고 특히 또 형소 같은 경우는 추가되는 판례 중에서도 최신 판례가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제 물론 형법도 당연히 봐야 되긴 하지만 형소법이 좀 더 최신 판례 추가되는 것까지 개정법까지 해가지고 좀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당연히 이제 형소법 때 형소법 자료 드리겠죠. 자, 그리고 나서 형법으로 바로 가죠. 자, 1번으로 가서 소송사기 관련 판례 보세요. 자, 대괄호 1번 보시면 일단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소송사기의 기존에 배운 거 그대로죠. 자, 그리고 소제기한 것만 가지고 응소한 것만 가지고 바로 소송사기를 인정할 수는 없지만 뭔가 적극적인 조작 사술 같은 게 들어가야죠. 기존에 있던 법리 그대로예요. 이제 기존에 없던 게 추가되고 바뀌는 건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던 거 그냥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밑줄 부분 보시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경우에 소송상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 명백, 피고인이 소송상 주장 명백 허위인 것을 인식, 증거 조작 이런 경우에는 쉽사리 유죄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사례든 기록이든 답안에서 논증해야 될 거는 이 사기죄로 기소된 피고인 관련해서 이 소송사기 관련 재판 사실관계를 따져봤더니 객관 명백, 허위인식, 조작하려는 흔적이 있으면 유죄 쪽으로 빠질 거고 없거나 인정하기에 부족하면 무죄 쪽으로 빠지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리고 이하 보세요.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장하는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이에요. 이제 밑에 우리 대괄호 2번에서 사실관계 볼 때 딱 직접 적용되는 법리 부분이에요. 주장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알면서 허위 주장 증명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되고요.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 법률적 평가를 잘못해가지고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는 등의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요. 그럼 이 마지막 부분이 지금 뭘 가지고 다투는 거예요? 인식이 없으면 고의라는 것 자체가 인식적인 요소와 의사적인 요소로 구성되는 거죠. 인식 자체가 없으면 설령 객관적으로 부존재하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소송해서 주장해가지고 써먹었다 하더라도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요. 그럼 지금 이 판례를 여러분들 지금 내년 1월 시험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객관식용으로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위에 다 지금 배운 얘기고 다 아는 얘기거든요. 이걸 오히려 어떤 식으로 이 판례를 활용하셔야 되냐면 기록용으로 보셔야 돼요. 기록시험에서 어떤 식으로 응용 출제가 가능하다요? 대괄호 2번의 사실관계를 이제 정독하셔야 돼요. 대괄호 2번에 있는 사실관계를 기록으로 구성해가지고 출제를 하고요. 그럼 기록 구성이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피고인이 소송사기 관련해가지고 공소장에 사기죄로 써있어요. 사기죄로 기소에 써있고 제1회 공판조서에서 인부진술을 딱 확인해봤더니 피고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채권 가지고 이렇게 소송하고 한 거는 제가 죄송하긴 한데
저는 진짜 그냥 제가 잠깐 착각해가 아니면 법률적 평가를 잘못해가지고 존재하는 걸로 알았다. 이런 식으로 부인 취지 진술이 쫙 써 있으면 딱 뭐야? 그 부분에선 사실인정 관련해가지고 피고인 변소유지 방금 얘기한 거 공판조서 써 있는 거 쫙 써주고 증거 능력 없는 증거부터 신빙성 탄핵 부족 증거 설시해가지고 최종적인 내 결론이 사기고의 없다로 가요. 그러니까 사기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없어서 이 부분 사기죄에 대해서는 후단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야 합니다로 쓰겠죠. 그러니까 이게 사례시험 출제하기는 그렇게까지 뭐 중요 판례가 아닌데 오히려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이제 알아요. 대가리벌을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이제 공부가 어느 정도 되면 이게 사례 내기 좋은 판례구나 기록 내기 좋은 판례구나 슬슬 판단도 되거든요. 딱 기록 내기 좋은 판례예요. 기록에서 출제될 수 있는 좀 판례 같은 경우는 공부 방향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물론 선삭이 공통이에요. 대가리 1번에 있는 일반 법리는 객관식에서 출제될 수 있는 거니까 일반 법리를 일단 키워드 따가지고 외우시되 대가로 2번의 사실관계를 정독하셔야 돼요. 정독한 결과 내가 최종적으로 사실인정 답안 같은 거에서 우리 판례가 쓰고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사실인정 포섭해가지고 그 고의 관련 인정 여부 관련 이런 식으로 포섭해서 이런 식으로 결론 내면 되겠구나. 역으로 기록 사실관계를 구성해 보시면 돼요. 이런 거 따가지고 이렇게 논증했으면 어느 정도 배점 맞춰가지고 구색이 나오겠구나를 읽어보는 게 공부입니다. 자, 그래서 대가로 2번 보세요. 자, 이거는 첫 줄부터 쭉 이제 복습하실 때 정독하시고 그 밑줄 부분 쭉 보시면 재반 사정을 종합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실제로 기록 답안이라고 하면 그 위에 있는 재반 사정 지금 정리된 거 있죠? 요거를 기록에서 찾아서 답안 구성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러이러한 점, 이러이러한 점, 이러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탄핵의 대상 같은 거 있고 우리 변소유지 있고 후단무죄 같으면 탄핵의 대상 진술은 믿을만하지 못하고 우리 피고인 말이 더 믿을만하다. 우리 피고인 변소대로 부족하고 달리 없으니까 후단무죄다. 이런 식으로 쓸 겁니다. 만약에 유죄 결론이면 피고인은 이런 식으로 변소하고 있지만 반대되는 증거가 좀 더 믿을만한다 할 것이므로 유죄 판결 선고가 예상됩니다. 뭐 정상 변론 같은 게 들어가거나 아니면 검토 의견서에서 유죄 결론으로 빠질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밑줄 부분 보세요. 어쩌고 저쩌고 새로운 약정, 어쩌고 저쩌고 제외된 판단으로 가액 배상의 변제를 주장하고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예요. 그러니까 존재하지도 않는 변제를 변제한 걸로 막 주장해가지고 이걸 소송사기로 검사가 기소한 건데 변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아까 위에서 대가로 1번에서 얘기한 것처럼 적극적 인식 조작까지는 인정할 여지가 없으니까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쪽으로 가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줄에 있죠. 법원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 허위, 명백하다거나 다음 페이지 허위 주장, 증명. 아까 대가로 1번 있는 키워드로 마무리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암기할 건 그 대가로 1번인지 마무리에 들어가 있는 키워드인 거고 앞에 있는 사실관계를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읽어보고 나도 답안은 이렇게 써야겠다 확인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런 사정들 사실관계 써있는 걸 가지고 읽으면서 역으로 딱 사실관계를 구성해 보시면 돼요. 이러이러한 사실관계구나. 여러분들 이제 민사소송도 배우니까 그 위에 있는 용어 같은 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최종 결론이 법원 이런 식의 적극적 허위주장 증명으로 법원 기망, 인식 단정하기 어렵다. 여러분들 기록 답안 같으면 이러이러한 고의 인정 관련해서 부족하고 달리 없다로 갈 거예요. 그래서 최종 결론은 형사소송법 325조 후단 무죄로 빼는 기록입니다. 딱 기록용 판례로 대가로 2번을 정독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딱 기록 답안이 지금 대가로 2번에 써 있는 정도로 딱 답안에 나와서 후단 무죄 결론으로 나올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2페이지 2번으로 가셔가지고요. 이 판례는 그냥 지워버리다가 최신 판례라서 좀 집어넣은 거긴 한데 너무 특별법 판례여가지고 그냥 확인 정도, 밑줄 정도만 가볍게 확인해 보시고 넘어가세요. 자, 그리고 3페이지 3번으로 바로 갑니다. 자, 이 판례는 기존에도 있던 판례랑 동지예요. 지금 도로교통법 규정 체계가 음주운전 관련해가지고 148조의 2고요. 자, 1항, 2항, 3항이 있고
일반적인 음주운전,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구간별로 법정형 3개 달리 해가지고 사망 각호 써있고, 이 항에서 음주 측정 거부죄 규정하고요. 그리고 이제 1항에서 개정 전법은 삼진아웃이었는데, 이 단어만 보면 말이 안 되는데, 기존 법이 삼진아웃, 그러니까 3번째부터 가중처벌하는 거였는데, 그게 이제 처벌의 범위를 넓혀서 2번째부터 가중처벌하는 걸로 바꿨다 해가 그냥 임의로 쓰는 표현이에요. 이거 뭐 답안에 쓰는 표현은 아니죠. 자,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형벌과 책임 비례 원칙 위반인 거죠. 이런 가중처벌을 너무 쉽게 한다예요. 그러니까 기존대로 삼진아웃대로 내비뒀으면 이거 위헌 안 나왔을 거예요. 근데 법 개정을 그냥 국회에서 요새 멋대로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위헌 때려 맞아버렸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이건 처벌 규정이니까 소급해가지고 효력상실이에요. 자, 근데 왜 지금 대법원 판례가 이 148-1항 관련해가지고 헌재 판례가 계속 나오는 거야? 이 규정 자체가 이진아웃 자체로 바뀐 다음에도 몇 번 표현 자구 수정 같은 걸로 해가지고 몇 번 더 수정됐어요. 실질적인 의미 변동은 없는 이진아웃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여기서 말한 뭐 자동차의 범인이 뭐니 해가지고 괄호에 무슨 단어 같은 게 추가되고 바뀌면서 법이 몇 번 개정된 게 있거든요. 이진아웃 시절에서도.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개정 전법에 대해 위헌 한번 나오고 그 다음 개정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똑같은 취지의 위헌이 나오는 거예요. 같은 이진아웃의 위헌성은 똑같으니까 개정법에 대해서 계속 위헌 나오는 겁니다. 근데 뭐 따로따로 정리할 것도 없어요. 그냥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이진아웃 자체가 책임 비례, 형벌급 비례 원칙 위반해가지고 위헌 나왔다. 그래서 소급 무효로 갑니다. 자, 그래서 3페이지 보세요. 3페이지 3번이에요. 뭐 내용은 기존에 봤던 거 그대로죠. 그래서 끝에 세 줄 보세요. 위 각 법률 조항 부분은, 자, 이제 헌법도 배우시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시죠. 헌재법 47조 본문에 따라 일반 규정은 그때부터 효력상실이지만 처벌 규정은 소급해가지고 언제로 소급? 제정 당시로 소급이 돼. 다만 또 뭐냐, 간통죄 같은 거에서 또 중요하게 배우죠. 종전 합헌 결정 있으면 그 마지막 최종 합헌 결정 객관식용으로도 외우셔야 돼요. 다음 날로 소급해서 무효잖아요. 그런 거 봤던 것도 한번 떠올려 보시고, 물론 이 사안은 그 사안은 아니고. 그래서 여기는 본문만 들어가죠. 소급해서 효력 상실이고요. 자, 이거 기록에서도 배우고 형소법에서도 배우죠. 가장 대표적인 전단무죄 사유 중에 하나예요. 처벌, 기소된 그 적용법조에 써있는 처벌 형벌 규정이 헌재 위헌 결정, 헌법불합치 포함이죠. 위헌 결정에 따라 무효가 되면 법원의 조치는 뭐다? 325조 전단무죄입니다. 일반적으로 전후단이 겹치거나 애매하면 그냥 후단으로 쓰면 된다 이렇게 치는 건데, 실무적으로 이건 무조건 전단으로 간다 몇 개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위헌 결정 정당방위 위법성 조각 부수법에 있어가지고 그 발행일 미기수표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도 그냥 때려 외워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사안이 가장 대표적인 전단무죄 사안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기록시험용으로 몇 번 얘기했죠. 저번에 수업할 때도. 지금 기록시험에 방금 얘기한 게 기록용으로 지금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가장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이 사안이에요. 기록을 여러분들이 내년 1월 시험장에 딱 들어가가지고 기록을 딱 펴보죠. 기록 표지에 아니면 이제 공소장 적용법조 같은 거 쫙쫙 빨리빨리 이제 메모하면서 순서대로 보는 거잖아요. 근데 봤더니 지금 뭐야? 아니, 위헌 결정 나와서 소급무효인 건 이미 알고 있죠. 요걸로 기소돼서 가중처벌해달라라는 피고인에 대한 죄가 하나 뜨는 거예요. 공소사실 하나 떠요. 그럼 자, 여러분들 답안 구성이 어떻게 돼요? 답안 구성은 바로 나와야 돼요. 이제 구성이 나와야지 중간에 이제 채워놓을 말을 찾아서 베껴 쓰고 외워가지고 쓰고 하는 거니까.
자, 도교법 148-2의 2랑 이진아웃제도 기소된 거 관련해가지고 이건 사실인정 아니죠? 법리적인 법률 판단이에요. 법리 쓰고 포섭해서 결론 쓰는 답안 구성이에요. 그럼 여기 법리 부분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법리 부분에 원래 말을 쓸 것 같으면 47조 사망 본문 같은 거 써주고 헌재 위헌 결정에 따라 소급 무효된 법령으로 기소된 거는 전담 무죄라는 판례 태도까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게 사례 답안 같으면 그런 법리 얘기를 규정하고 헌재법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판례까지 해가지고 구구절절 쓰고 포섭인데 기록 답안은 기본적으로 답안을 끊어치죠. 사례 답안보다 더 줄여 쓰는 거예요. 결론은 뭐야? 법리기재 생략해도 돼요. 우리가 일사부재리 326조 1호 사유 면소 같은 거 사례 답안 쓸 것 같으면 법리기재 일사부재리 막 이런 거부터 쓰고 와야 되는데 우리 기록 답안 어떻게 써요? 법리기재 생략해버리고 사안 검토 세분해가지고 확정 판결의 존재 객관적 시적 범위 판단하잖아요. 이건 사안 포섭이지 법리기재가 아니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법리기재 생략해버리고 바로 사안포섭으로 갑니다. 그럼 바로 사안포섭으로 간다는 얘기는 일사부재리 방금 얘기한 기판력 같은 거 쓰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기판력 목차가 어떻게 돼요? 기판력 면소 판결 케이스 목차가 답안 내용을 보신 거 법리기재 생략이에요. 원래 법리를 쓸 것 같으면 일사부재리 기판력의 의 이런 거 써야 되거든요. 아니면 320조 2로 막 규정은 왜냐면 일사부재리가 규정이 우리 형사법 법전에 326조 2로밖에 없어요. 그럼 일반 이론으로 들어가야 돼요. 판례태도랑. 그거 생략해버리고 그냥 사안포섭을 세분해 쓰는 거죠. 확정 판결이 존재하고 이 확정 판결의 범죄 사실과 우리가 이 결론 내려는 이 부분 공소 사실 사실관계 비교 검토해봤더니 객관적으로 동일하고 확정 판결의 최종 사실심 판결 선고 이 부분 공소사실 이전 범행이니까 기판력 미쳐서 면소다 지금 이렇게 쓰잖아요. 이거랑 구도는 유사합니다. 그럼 여기는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확정 기판력이니까 기판력이 발생하는 확정 판결의 존재 써주고 면소잖아요. 그럼 여기는 뭘 써야 돼요? 위헌 결정을 써야 돼요. 지금 기소된 범죄 관련 이 기소된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용법조로 써있는 도로교통법 148-2의 1항에 대해서 몇 년, 몇 월, 며칠 헌법재판소에서 어쩌고 저쩌고 그 사건 번호 써주고 위헌으로 판시하였다예요. 위헌 결정을 하였다를 써줘야 됩니다. 근데 그럴 것 같으면 사건 번호를 외워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사건 번호 같은 경우는 기록에 주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최소한 여러분들 어딜표만 써있어요? 시험장면 법전표만 써있어요. 법전의 규정 자체가 삭제돼 버리면 삭제라고 들어가는데 지금 규정이 남아있고 하면 법전 보다 보면 그런 것들 아직 여러분들 지금 보는 법전도 있을 거예요. 지금 보는 법전에 148-는 아마 반영이 안 돼 있을 거긴 한데 법전 보다 보면 헌법불합치나 위헌 나온 규정에 대해서 몇 조 몇 항 1, 2, 3 동그라미 써있고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사건 번호 써주고 어쩌고 저쩌고 헌법 불합치에 따라 이 부분 효력 상실 막 이렇게 써있는 거 있거든요. 하다못해 법전을 펴봐도 사건 번호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법전에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기록에서 줄 거예요. 그걸 따가지고 베끼시면 돼요. 사건 번호를 외우라는 건 출제에도 요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정 없으면 사건 번호 생략하고 그냥 위헌 결정 한 바 있다 그 정도만 쓰셔도 돼요. 근데 웬만하면 사건 번호 같은 건 줄 겁니다. 그래서 위헌 결정의 존재를 쓰는 거예요. 도교법 148-1항에 대해서 위헌 결정 받은 바 있다고 그리고 좀 더 쓸 것 같으면 이러한 위헌 결정에 따라 아까 3페이지 하단에 있는 멘트 있죠. 근데 이런 것도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냥 법전피면 헌재법 47조는 여러분들 헌법에 대해서 쓰는 거잖아요. 따라서 헌재법 몇 조 몇 항에 따라 이 도교법 규정은 소급해서 효력을 상실하였다예요. 자, 그리고 뭐 검토할 것도 없어요. 검토를 할 것 같으면 그냥 결정 딱 쓰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역시
앞에서 언급한 위헌 결정의 대상이 된 거다 정도가 포섭이에요. 정말 바쁘면 생략해도 돼요. 딱 한 줄 들어가겠죠.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앞에서 위헌 결정받은 도교법 규정에 따라 기소된 사안입니다. 이렇게 쓰는 거겠죠. 그 정도가 포섭이지 뭐 더 포섭할 것도 없어요. 깃반역 같으면 막 구구절절히 비교하는 멘트가 들어가는데 여기는 쓰겠다 생각만 하고 찾기만 해서 하면 바로 답도 나오고 검토할 것도 없어요. 그냥 구색 딱 해가지고 확인 쓰면 점수 받고 끝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최종 결론은 따라서 325조 전단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야 합니다로 끝나겠죠. 자, 이게 1차적인 결론이에요. 지금 숫자 1번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자, 왜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지금 이걸로 기소됐다는 얘기는 이 아저씨가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전과가 하나 있겠죠. 도교법 음주운전 전과가 하나 있고, 그리고 새롭게 몇 월 며칠 날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겠죠. 이상인 상태에서 음주 운전한 사실이 인정이 될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인부 단계에서 인정까지 막 하고 하겠죠. 자, 그러면 당연히 뭐는 될 수 있어요? 가중 처벌되는 건 이제 규정에 날아가 버렸으니까 무죄지만 일반 음주운전, 그러니까 몇 조 몇 항? (148-2의) 사망에 일반 음주운전은 얼마든지 인정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쓰셔야 돼요? 축소사실 논의를 쓰셔야 돼요. 이건 매년 나오잖아요. 딱 답안에 쓸 거 세 줄 정리해가지고 그냥 표현 암기해서 들어가. 이런 거는 여러분들 답안 시험장 들어가가지고 답안 쓸 때 고민하고 있으면 안 돼요. 맨날 나오는 거. 지금 시험이 10몇 년 냈는데 10년 내내 나온 거를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고민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냥 나왔을 때 또 나올 거라 그냥 숨 쉬고 써야 돼요. 그래서 기재를 그냥 왜 통으로 외워서 들어가는 거 똑같아요. 자, 그래서 마무리 이제 멘트가 어떻게 돼요?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 도교법 148-의 사망 몇 호의 일반 음주운전은 성립 가능하고, 축소사실 논의를 써줘야죠. 판례는 이러한 축소사실에 대해서는 공소장 변경 없이도 직권이 인정 가능하다는 입장인 바, 여기서 이제 추가로 일반 음주운전 관련해가지고 추가로 쟁점 논할 게 있으면 이하에서 이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이제 문단 나눠가지고 추가 검토 들어가면 되고요. 추가 검토할 게 없으면 마무리가 어떻게 돼요? 직권으로 인정 가능하다는 입장인 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 일반 음주운전 유죄 판결 선고가 예상됩니다로 마무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정상변론 쓰라는 거 있으면 쓰는 거고, 주의하실 건 이제 검토 의견 서면 유죄 결론을 쓰는 건데, 변론 요지서고 정상변론 해라 이런 식의 설시가 없으면 그냥 이 축소사실 논의는 변론 요지서에서는 생략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서면의 성격, 그 출제에 맞춰가지고 추가로 쓸 건지 그냥 빼고 생략해버릴 건까지 판단해가지고 답안을 쓰는 거예요. 그럼 메모 단계에서 지금 정리가 끝나겠죠. 그래서 이 위헌 결정에 따른 전담무죄가 기록에서 뭐 그렇게까지 기존에 막 수업하고 할 때는 그렇게까지 막 중요하게 언급도 잘 안 해요. 웬만하면 그냥 안 나올, 왜 쓸 것도 없잖아요. 근데 지금 뭐 우리가 지금 되게 중요하게 다뤘던 처벌 규정 관련해가지고 지금 위헌 결정 뜬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출제 가능성이 올라가는 거고, 한 번만 들어놓으면 헷갈릴 것도, 왜냐면 쓸 게 뭐 별로 없거든요. 그쵸? 막 법리를 막 추가로 외워가지고 쓰고 막 포섭을 하나하나 맞춰 쓰고 이럴 것도 없잖아요. 그냥 존재 쓰고, 그래서 이것도 날아간 거다, 그니까 무죄다, 무라고만 안 하시면 돼요. 한 번만 딱 들어두시면 돼요. 그럼 똑같은 구도는 뭐도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다뤘던 처벌 규정 관련해가지고 헌재 위헌받고 날아간 게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당장의 형법에 낙태도 있어요. 낙태죄 관련해가지고 이미 형법 수업 때도 강조했죠. 주의하실 게, 일반 사람들이 그냥 낙태가 위헌 나왔다고 그냥 그 정도만 알고 있지만 우리 이제 배운 사람들이니까 지금 형법에 있는 낙태죄 처벌 규정이 전부 다 위헌받고 날아간 게 아니라 헌재 심판 대상이 어떻게 돼요? 자기 낙태죄랑
업무상 동의 낙태죄 중 의사 부분 한정이에요. 자기 낙태, 의사 낙태라고 판례가 축약해서 쓰잖아요. 그럼 엄밀히 말하면 형식적으로 나머지 낙태 관련 규정은 살아있는 상태예요. 그 두 개는 이제 개정 시한 지나가지고 효력을 상실했으니까 무죄 사유가 되지만 형식적으로 엄밀히 말하면 나머지들은 살아있으니까 유죄 판결 선고가 가능은 해요. 물론 이제 검사가 실무에서 기소는 안 하는데 그런 것들도 수험적으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히 이런 위헌 결정의 존재 같은 것을 대상 같은 거 특정 잘 쓰시면 되고 그 낙태 관련한 법전 펴보면 그 낙태죄 밑에 보시면 어느 부분인지 다 사건 번호까지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또 시험장에서 나 사건 번호 아니었는데 막 당황하지 마시고 기록 찾아보거나 법전 확인해가지고 써 있는 거 가지고 베끼시면 돼요. 그래서 복습할 때 그런 것도 한번 찾아서 보시고.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하면 자, 지금 도로교통법 개정된 거 관련해가지고 자, 기존 도교법이 어떻게 돼 있었어요? 구법? 방금 얘기한 음주운전 관련해서. 물론 이것도 개정 전법 가지고 이제 신법구법 비교 검토해가지고 답안을 쓸 일이 있는 시험 같으면 뭘 주겠어요? 여러분들이 받아서 보고 있는 시험장용 법전에는 지금 현행법만 들어가 있고 개정 전법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기록에서 뭐 추가 법령으로 주든 기록에 녹여서 주든 기존법 몇 년 몇 월 며칠 개정돼서 시행되기 전에 개정법 조문은 줍니다. 그래서 이런 개정 전법 가지고 검토, 개정 전후 검토해가지고 하는 시험 문제 출제는 생각보다 난이도가 낮아요. 왜? 쟁점을 누락하려다가도 그냥 시험지 자체에 구법 조문이 들어가 있으니까 뭔가 구법 적용 관련해 출제가 된 거구나가 바로 쟁점이 나와버리잖아요. 그래, 출제자가 그렇게 좋아하는 출제 스타일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하나 잡아두긴 하셔야죠. 이거를 한번 낼 때가 지금 이제 거의 끝물이어가지고 나올 것 같아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 계속 얘기하는 거긴 하고 기존에도 얘기는 몇 번 했습니다. 이거 개정된 지 오래됐잖아요. 자, 기존 옛날 법에는 1항 1, 2호가 있고 2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개정이 되면서 독립해서 1항, 2항으로 빠지고 이제 기존의 2항이 밀려가지고 사망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원래 중요했던 게 3G인 아웃이 2G인 아웃으로 개정된 게 되게 중요한 거긴 했었는데 이제 규정 자체가 위헌으로 날아가 버려가지고 뭐 중요했던 건 이제 의미 없고 그 위헌 결정 전남부제만 잘 보시면 되고. 자, 하나만 지금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반 음주운전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처벌의 하한이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0.05% 이상인 상태에서 현행법은 0.03% 이상인 상태로 개정됐죠. 처벌의 범위가 확대된 거예요. 하도 요새 음주운전 이슈되니까 국회의원들이 또 요새 국회의원들이 하도 그런 거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0.03로 끌어내리고 가중처벌의 범위도 넓혀버리고 한 건데 이제 얘는 위헌 나왔으니까 의미 없고. 자, 이 부분을 보세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개정 전법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0.04%는 무죄예요. 그렇잖아요? 처벌의 하한이 0.05 이상이니까. 하지만 개정된 법에 따르면 0.04도 충분히 3호에 따라 처벌이 되는 범죄가 되죠. 그러면 0.04%에서 운전한 아저씨 입장에서 보면 이 2항에서 사망 바뀌면서 0.03으로 내려간 게 불리한 개정이에요? 유리한 개정이에요? 불리한 개정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 하겠어요? 이제 기존에도 얘기했으니까 행위시법주의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형벌불소구범칙 행위시법주의가 사례 기록 나올 거라는 생각을 잘 못하고 시험장 들어가시는데 이건 하나 잡아두셔야 돼요. 왜냐면 충분히 구성이 가능하잖아요.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또 현행법
도교법 148조 2의 사망으로 기소가 됐는데 공소장 공소사실을 읽어봤더니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3 이상 0.05 미만이에요. 딱 0.04 어쩌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실관계 기록 분석을 해봤더니 뭐겠어요? 우리 지금 이 부분 공소사실 음주운전 범행이 개정법 시행 후 일어난 게 아니라 개정되기 전 범행인 거예요. 시점이. 그것까지 이제 확인하면 답이 나오죠. 자, 우리 결론은 뭐야? 행위시법주의에 따라 우리 피고인의 범행 행위에 적용될 법은 개정 후법이 아니라 불리한 개정에 있어서 행위시법주의 원칙으로 가죠. 개정 전법이 적용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개정 전법 적용하에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전단무죄입니다. 이건 전형적인 법리적이니까 전단무죄를 빼는 게 맞겠죠. 그럼 똑같아요. 답안 구성을 하셔야 돼요. 답만 맞추는 건 객관식이니까. 주관식은 어쨌든 구색 맞춰 써야 되잖아요. 법리, 포섭, 검토, 결론이에요. 그럼 첫 번째, 법리 부분에 여기는 쓸 말이 있죠. 이건 생략하면 안 돼요. 법리 부분에 뭘 써야 돼요? 행위시법주의라고 하면 머릿속에서 암기한 걸 떠올리시면 없어요. 행위시법주의는 뭘 보고 베끼셔야 돼요? 형법 1조 베끼는 거예요. 형법 1조 1항에 써 있잖아요. 형벌불서구 원칙에 무슨 이론적 의의를 쓰는 게 아니라 형법 1조를 베껴놓고 행위시법주의가 원칙이다 딱 베껴놓고 그게 법리예요. 그 다음에 사안포섭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행위시법주의냐 예외적 재판시법주의냐 갈 거냐는 방금 얘기한 거죠. 요렇게 개정된 게 불리하냐 유리하냐예요. 유리함에 소급 적용되니까 또 그 얘기를 그냥 풀었습니다. 이건 외우는 것도 아니죠. 우리 사안에 처벌해안이 내려간 거니까 이건 불리한 개정이고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따를 때 우리 사안은 행위시법주의가 적용될 사안이다예요. 자, 그리고 포섭 마무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록에서 찾고 법전에서 찾아야 할 핵심이 뭐야? 뭘 찾으셔야 되냐면 개정일자를 찾으셔야 돼요. 이 개정법의 시행일자를 찾으셔야 돼요. 개정된 날도 아니고 시행일이죠. 시행일 날짜를 찾아 놓고 이 부분 공소사실 범행이 이 시행일 이전이다 이후다를 검토하는 게 사안포섭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보통 출제는 이전으로 나오겠죠. 시행일 몇 월 며칠 기준 이전 범행이므로 행위시법주의에 따라 구법 적용 사안이고 구법이 적용되는 결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325조 전담무죄 판결이 선고되어야 합니다로 답안 끝나요. 자, 그리고 시행일자 어떻게 체크하셔야 돼요? 만약에 물론 이제 기록에서 웬만하면 줄 것 같긴 한데 안 준다고 하더라도 못 풀지 않아요. 왜? 법전을 찾아보시면 그 도교법 개정일자는 148-2에 보면 써 있고요. 그 개정일자에 해당하는 도교법 제일 뒤에 펴보시면 부칙규정 있죠. 그래서 부칙규정 1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행일자가 써 있어요. 이 법은 6개월로 시행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럼 개정된 날짜도 6개월 더한 시점이 이 법의 시행일이 되거든요. 그것도 집에 가셔가지고 한 번씩 찾아봐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개정일자, 시행일자 이런 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법전에 개정일 표시돼 있죠. 그 중에서 우리가 딱 찾으려는 그 개정일자 찾은 다음에 그의 날짜에 해당하는 부칙 조문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부칙 1조에 보면 경과규정 시행일자 써있죠. 실제로 이 개정 같은 경우는 개정일자로부터 6개월 후부터 시행한다고 써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6개월 더한 게 시행일이 되고 그거 가지고 우리 부분 범행일자랑 비교 검토해가지고 개정 전이니까 행위시법주의로 가서 전담무죄로까지 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도교법 얘기 나온 김에 법전 한 번만 펴가지고 최근에 개정되고 한 거 해가지고 왠지 나올 것 같은 게 몇 개씩 있거든요. 그거 하나만 더 보죠. 자, 어디를 보시냐면 148조 한번 보세요. 다 기존에 한 번씩 했던 거예요. 그냥 최종 마무리니까 좀 리마인드 한 번씩 하는 겁니다. 자, 148조가 사고 후 미조치죄예요. 근데 이제 법이 개정돼 가지고 뭐가 중간에 추가됐어요? 괄호에 보시면 자, 54조 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 세 가지죠.
즉시정차, 구호조치, 인적사항 제공이에요. 신원 확인. 셋 중에 하나라도 안 하면 사고 미조치 또는 사람 다친 거 있으면 특가법 5호조에서 한 뺑소니, 도주치상, 도주치사죠. 자, 근데 괄호에 보시면 주차, 정차예요. 주차는 세워놓은 거, 정차는 비상등 켜고 커피 사운드가 깜빡깜빡 서 있는 거. 자, 차만, 손괴, 사람 다친 거 없는 거죠. 주차, 정차, 또 움직이는 차는 안 돼요. 세워져 있는 차만 손괴한 것이, 또 여러분들 그럼 주차, 정차 개념이 궁금하시면 네이버를 치는 게 아니라 도교법 2조의 표본에 써 있어요. 어쨌든 손괴한 것이 분명하고 54조 1항 2호 아까 세 가지 조치 중에 인적사항 제공 신원 확인이에요. 그거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148조 적용 제외니까 사고 미조치가 안 된다거든요. 그럼 지금 이 괄호에서 빼는 A가 어떤 A인 거야? 여러분들 운전해보시면 알죠? 주차하다가 옆에 세워져 있는 차 긁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차하고 들어가다가 후방 카메라 잘못 봐가지고 옆에 세워져 있는 차를 긁었어요, 범퍼를. 그럼 사람 다친 거 없죠? 빈 차니까. 근데 손괴는 됐죠. 자, 그리고 어떤 애까지 연락처를 안 남기고 그냥 간 거예요. 근데 이제 블랙박스에 찍혀가지고 적발돼가지고 기소까지 된 거죠. 자, 그럼 이 경우는 사고 미조치가 무죄인 겁니다. 그럼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요? 방금 사실관계 쫙 구성해가지고 이걸 검사가 148조 위반 사고 미조치로 기소를 해요. 그리고 공소장, 공소사실 다 인정돼요. 1회 공판에서. 그럼 여러분들 답안이 어떻게 나와요? 법리기재는 방금 본 148조 베끼는 거예요. 이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쓰겠다 생각만 한번 하고 들어가면 돼요. 자, 148조를 베껴놓고 이 규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처럼 주차된 거 긁고 그냥 연락처 안 남기고 간 거는 제외하고 있는 바 무죄예요. 이거 전담무죄예요. 뭐 후단무죄를 써도 틀린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이 사고 미조치 다른 사정에 대한 입증 실패로 봐도 되거든요. 후단무죄를 쓴다고 도 100% 틀린 거 아니에요. 전후단 항상 애매하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일단 1차적인 결론은 무죄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끝나면 안 돼요. 이 조문 볼 때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옆차 긁고 그냥 연락처 안 남기고 한 거를 입법자가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148조 법정형이 너무 센 거예요. 그래서 뺀 거고, 자, 이 부분을 어디서 지금 따로 규정해요? 156조 10호입니다. 요거 찾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찾을 생각만 하면 찾아보면 나오니까 그냥 문제 푸는데 지장 없는데 찾을 생각 자체를 안 해버리면 지금 틀리는 거죠. 자, 156조 10호를 보세요. 156조 처벌규정 법정형 보시면 20만 원 이하 벌금 극히 경미거든요. 10호에 보시면 방금 괄호에 써있는 표현 그대로 써있죠. 주차 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하고 인적사항 제공 안 하고 쌩하고 가면 결론은 뭐야? 사고 미조치는 무죄 대 도교법 156조 10호 유죄예요. 그럼 또 여러분들 답안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축소사실 논의가 추가로 들어가야 돼요. 148조 부분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 156조 10호 위반은 충분히 성립 가능하고 이러한 축소사실에 대해서 판례는 공소장 변경 없이도 직권으로 인정 가능하다는 입장인 바 10호에 따른 유죄 판결 선고가 예상됩니다로 검토 의견 쓰면 쓰거나 변론 요지는 생략하거나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 주의하시고, 근데 또 주의하실 게 뭐 여러분들? 또 옆차 긁었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이걸 무죄로 빼시면 안 돼요. 지금 뭐요? 54조 1항 3개 조치 중에 2호 한정이에요. 만약에 사실관계가 어떤 사실관계로 나오면 148조 유죄예요? 그냥 아까 얘기했죠. 범퍼 정도 긁은 거를 지금 빼는 겁니다. 만약에 옆에 정차되어 있는 차를 막 세게 박아가지고 범퍼가 떨어져 나가고 유리창이 도로에 막 비산해가지고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고 해버리면 이건 어떤 사정이 들어가는 거야? 54조 1항 1호에 구호조치까지 안 하고 가버린 케이스가 돼요.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해야 될 조치 필요성이 발생한 상황이잖아요. 거기서 쌩하고 가버리면 단순히 인적사항 제공만 안 한 게 아니라 구호조치도 안 한 게 돼요. 그럼 결론은 뭐야? 그 경우는 사고 미조치죄가 성립이에요. 유죄입니다.
그러니까 또 그냥 기계적으로 엽차 긁은 거 무죄라 그랬지 막 이렇게 그냥 기계적으로 외워가지고 무작정 무죄를 쓰면 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교통사고의 정도를 생각해서 사실관계에서 확인해가지고 그냥 슬쩍 긁고 간 거면 무죄고 150조 10호지만 막 도로에 뭐가 막 깔려있고 막 엽차가 막히고 이딴 사정이 추가로 들어가면 유죄인 겁니다. 그거 판단해서 문제 푸셔야 돼요. 자, 그리고 다시 또 그 행위시법주의 관련해가지고 출제될 수 있는 게 154조 1호를 보세요. 154조 2호. 자, 무면허 운전이 152조 1호가 있고 154조 2호가 있죠. 자, 그리고 154조 2호가 어떤 부분이 개정됐어요? 기존에는 첫 번째 괄호가 빠져 있었죠. 면허 효력이 정지된 경우 포함이라는 표현이 152조에는 들어가 있었지만 154조에는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대법원 판례도 있었죠. 152조에 있는 정지된 경우 포함하는 거 154조에도 갖다 쓰는 건 불리한 유추적용이므로 죄형 법정주의 위반이다. 안 된다. 그럼 결론이 뭐였어요?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한다 하더라도 무죄입니다. 이게 엄청 중요했었는데 법이 개정돼 가지고 이제 개정 후부터는 정지된 경우 포함이니까 유죄예요. 그럼 또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개정 전에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면허 받았지만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한 케이스로 구성이 돼요. 그걸 현행법으로 기소했으면 역시 똑같아요. 법리 기재는 1조 베끼는 거고 이것도 불리한 개정이고 개정 시행 이전 범행이므로 개정 전법 적용이고 따라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야 합니다로 끝납니다. 이제 그런 거 확인해 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보시면 154조 2호를 끝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개정된 게 또 있어요. 마지막 괄호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어요? 원래 4바퀴 원동기 장치, 그러니까 150cc 이상이 넘어가는 거. 그럼 여러분들 또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개념이 또 궁금하시면, 왜냐면 원동기 장치 자전거면 154조로 가지만 일반 승용차니 원동기 자전거가 아닌 이륜 자동차니 이런 것들은 152조로 가잖아요. 그럼 그 구별 기준이 궁금하면 역시 2조를 딱 펴보시면 원동기 장치 자전거 그 배기량 기준으로 해가지고 얼마 이상 다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륜 자동차와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도교법 2조 각 호를 찾아가지고 확인하셔야 돼요. 복습할 때 한번 찾아는 보시고 시험장에서 그냥 처음 찾으려면 헷갈리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 거에 뭐가 또 추가되어 있어요. 지금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예요. 원래 이 개인형 이동장치도 원동기 장치 자전거 포함이었는데, 자, 이거 뭐 말하는 거예요? 요새 공유형 킥보드 도로에서 난리잖아요, 지금.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한 거는 제외합니다. 근데 또 이걸로 기소돼 버리면 154조는 무죄예요. 자, 그럼 또 뭐야? 이걸 또 처벌 안 하겠다가 아니에요. 자, 어디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똑같이 156조 13호를 보세요. 자, 13호 보시면 어쩌고저쩌고 면허 안 받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사람이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똑같아요. 154조는 무죄, 156조 13호 유죄예요. 축소사실이죠. 그럼 또 뭐겠어요? 내가 지금 운전한 게, 우리 피고인이 운전한 게 원동기 장치 자전거냐 개인형 이동장치냐를 구별하셔야 돼요. 역시 그럼 그 개념은 또 어디 써 있어요? 도교법 2조를 펴가지고 각 호를 뒤져보시면 차의 의미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의미 다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외우는 게 아니라 이제 집에 가셔가지고 이건 출제 가능하니까 지금 이 최종 마무리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기준을 4개 했었죠. 도교법 2조를 펴가지고 정의 규정에서 확인한 걸 법리 기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섭해봤더니 우리 사안에서 이 아저씨가 면허 안 받고 운전한 게 원동기 장치 자전거가 아니라 개인형 이동장치에 불과하다. 따라서 154조는 무죄, 축수사실 3줄 써주고 156조 13호는 유죄 판결 선고가 예상됩니다라고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정도는 한 번만 딱 확인해두면 틀릴 건 없어요. 외울 게 많은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 정도 보고 끝내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판례 자료로 갑니다. 자, 4페이지 4번 판례 그냥 밑줄 부분 읽어보시면 될 거고요. 자, 5페이지 5번 판례 그냥 보시면 돼요. 5페이지 5번 판례도 중요 판례는 아니고 너무 특별법이어가지고. 자, 6페이지로 갑니다. 자, 오늘 나간 자료 중에서 판례 딱 출제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 하나만 찍으라고 하면 6번이에요. 왜? 이거 전원합의체죠. 기존에 중요했던 판례를 바꿔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제목 보세요. 채권 양도인이 채권을 양도해서 양수인한테 넘겨버렸으니까 더 이상 채무자한테 변제를 받으면 안 되죠. 근데 통지 같은 걸 못 받은 채무자가 찾아와가지고 양도인이 채권자인지 알고 여전히 돈을 갚아버렸을 때 이게 형사 판례가 안 나올 것 같으면 그냥 그거 받아가지고 양수인한테 전달해주면 아무 상관없죠. 근데 항상 이제 문제가 되는 건 그걸 지가 써버리잖아요. 자, 이 경우 기존 판례는 횡령죄가 성립한다로 갔습니다. 근데 드디어 판례 번호 보시면 6월 23일이에요. 6월 꽉 채워가지고 지금 나왔죠? 드디어 무죄 쪽으로 가요. 지금 최근에 이런 식의 민사 채무불이행 케이스로 포섭할 수 있는 것들을 판례가 다 무죄로 빼고 있죠. 그런 판례 경향의 일환이에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다 무죄로 갈 거니까 공부하기 편해진 거긴 한데 우리는 과도기에 걸려가지고 골치가 아픈 거예요. 자, 그래서 밑줄 부분 보세요. 자, 이건 그냥 그대로 외우셔야 돼요. 이 판례는 선삭이라고 했을 때 최소 선택형이라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선삭이 다 나올 건지 2번 나올 건지 1번 나올 건지 차이인 거지 무조건 나오는 거니까 이건 무조건 외워서 그냥 통으로 외워서 들어가세요. 사례나 기록 같은 데도 한 번은 무조건 나올 겁니다. 당장 내년 1월에 나올지 그 다음 1월에 나올지 차이인 건데 그 다음 1월은 우리가 볼 시험이 아니니까 우리 내년에 붙어야죠. 채권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 양도 통지를 하는 등 대항 요건을 갖추어 주지 않은 채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 없는 한 금전 소유권 양수인이 아니라 양도인에게 귀속하고 이 키워드가 들어가는 거죠. 채권 양도인이 채권 양수인을 위하여 양도채권 보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신임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추심 수령한 금전에 관하여 양수인을 위해 횡령죄의 지위죠. 보관하는 자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진정신분범, 친정신분 보관자지 인정 안 되니까 결론 임의 처분하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답니다. 방금 읽은 것 딱 정리해가지고 한 시험 나오면 법리기재 판례는 요러요러한 경우 사무처리 신임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보관하는 자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에서 임의 처분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실제로 답안 쓰면 한 4줄 정도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통으로 외워서 들어가세요. 이거는 그냥 찍는 판례잖아요. 찍는 판례 나온 거는 고민도 안 하고 쓰고 들어가셔야 돼요. 당연히 외우셔야죠. 자, 기존에 이개념 판례에서 어떤 판례 있었어요? 담보 목적으로 양도한 것도 무죄 나온 판례 있었죠. 원래는 그래서 담보 목적은 무죄고 그냥 양도는 유죄를 이렇게 끊어 외웠었는데 이제 이 판례까지 밖에서 나와버렸으니까 전부 다 무죄예요. 담보 목적이든 생양도든 결론은 전부 다 무죄인데 그건 객관식용 암기인 거고 우리는 주관식 사례 답안 쓸 판례 태도 암기까지 해가지고 비문 없이 문장 정리까지 하고 들어가세요. 기존에 그 이기현 판례에서 다뤘던 담보 목적 판례도 중요 판례입니다. 둘 다 외우셔야 돼요. 또 이것만 찍어서 외우는 게 아니라 그 담보 목적 기존 판례까지 그 전에 나왔던 판례까지도 다 중요도가 A급이니까 같이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횡령배인 파트는 원래도 중요하지만 이런 식으로 판례가 계속 중요 판례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전체 파트 중요도 자체가 A급으로 특 A급으로 확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판례만 보는 게 아니라 횡령배인 부분은 다시 한 번씩 꼼꼼하게 공부를 다시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객관식 생각해보면 오지선 다 낼 것 같으면 이 판례 하나만 내면 한 지문이잖아요. 나머지 네 지문은 나머지 원래 있던 횡령배임으로 채워 넣을 거니까. 그래서 횡령배임 파트 전체 중요도는 원래도 중요했으니까 근데 더 중요합니다. 꼭 한 번씩 다시 보고 들어가셔야 돼요. 나머지는 안 보셔도 되죠. 그래서 정리할 거 결론 다 그 첫 번째 문날에 몰려 있으니까 이것만 잘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어떤 채권 양도인지 관련해가지고 대괄호 2번에 사실관계 쫙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사실관계 사례든 기록이든 나오면 아이고 이 판례 나왔구나 딱 떠올리시면 되고 이미 쓸 거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페이지 7번으로 가셔가지고요. 자, 이것도 기존에 있던 법리죠. 자, 대괄호 1번. 자,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밑줄 부분, 그 위탁관계는 이 키워드는 외우셔야죠.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함이 타당. 그리고 이는 다음 밑줄 부분, 규범적으로 판단, 재물 위탁 행위가 범죄 실행 준비와 같이 범죄 실현 수단으로 이루어진 경우 그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인지와 상관없이요. 객관식을 만들 것 같으면 처벌 대상인 경우에 한해서 이렇게 써있으면 틀린 지문이죠. 딱 객관식에 장난치기 좋은 포인트는 이런 거잖아요. 그러한 행위를 통해 형성된 위탁행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 아니다. 결론은 뭐야? 무죄죠. 이것도 선삭이 다출제 가능해요. 그럼 당연히 쓸말 표현 외우셔야 되고 판례 쓸말을 정리할 것 같으면 끝에 세 줄만 외우셔도 돼요. 범죄 실행 준비와 같이 실현 수단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처벌 대상인지와 관계없이 이 표현이 들어가야 돼요. 기록 같으면 이런 거를 좀 건드려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형성된 위탁관계 보호가치 있는 신임이죠. 이게 키워드죠. 그래서 횡령죄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 태도 이렇게 딱 써주고 우리 사안도 범죄 실현 수단으로 어쩌고저쩌고 맡긴 거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게 사안포섭의 핵심이죠. 우리가 불법원인 급여 횡령의 사안포섭의 핵심은 이건 불법원인 급여물이다 포섭하는 게 핵심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판례 딱 쓰면 사안포섭의 핵심은 뭐예요? 이건 범죄 실현 수단으로 위탁한 거다를 찾아가지고 쓰는 게 포섭 그 메인이고요. 그래서 불법원인 급여 횡령 같은 경우도 선삭이 다 나오잖아요. 이 판례도 마찬가지로 선삭이 다 나올 수 있으니까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역시 그리고 나서 대괄호 2번 한 페이지 넘기셔가지고 사실관계를 보세요. 자, 밑줄 부분 보시면 이 사건 금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의 의료기관 개설, 운영이라는 범죄 실현을 위해 여러분들이 실제 답안에 사안포섭할 멘트가 이 멘트예요. 물론 좀 근거 법령 같은 거는 기록에 녹여주겠죠. 그래서 인정되지 아니하는 바 밑에 보세요. 결론. 타인 재물 보관하는 집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부분 공소 사실에 대해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야 합니다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괄호 2번에 방금 읽은 게 여러분들 실제 시험 답안 쓴다 그러면 사안포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답안을 뭔가 문장이나 이런 거를 세련되고 깔끔하게 쓰고 싶다고 하면 판례를 베껴주시면 돼요. 판례 표현 이런 거. 판례 지금 대법원 판례가 쓰고 있는 표현 문장이나 구성 같은 거 자체가 여러분들 딱 좋은 답안의 구성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8번 판례로 가는데 좀 쉬었다 하죠. 쉬었다가 8번 판례부터 보고 끝나면 바로 쟁점 정의 형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할게요.